나는 평범한 고등학생의 하루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날 서울 시내 번화가의 슈퍼마켓에서 나는 엄마를 위해 가장 싼 라면을 사려고 잔돈을 세고 있었다. 그 순간 정적을 가르듯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누가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그 순간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동상처럼 얼어붙었고 오직 내 심장만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도 무서웠다. 하지만 왜인지 두 다리가 저절로 비명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쓰러진 낯선 남자의 가슴 위에 손을 얹은 그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민준이고 3. 대학 입시를 앞둔 평범한 학생이지만 내 꿈은 남들처럼 단순한 대학 진학이 아니다. 나는 꼭 의대에 가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남들과 좀 다른 병원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던 우리 엄마. 매번 괜찮아, 감기야 하면서도 밤새 개를 참던 그 모습이 내 기억에 아프게 남아있다. 그래서 난 의사가 되고 싶었다. 엄마를 그리고 나같이 힘든 사람들을 직접 고쳐주고 싶어서. 겨울 그날도 서울 하늘은 유난히 차가웠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자습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가 톡을 보내왔다. 민준아, 라면 한 봉지만 사다 줄래? 엄마 오늘 저녁은 그걸로 간단히 먹자. 엄마의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조금 쿡 찔렸다. 친구들은 배달 음식, 치킨, 피자 먹는 사진을 올리는데 나는 또 라면이다. 하지만 투덜거리며 집 근처 슈퍼에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 누나가 익숙한 미소로 인사했다. 나는 모자 깊숙이 눌러쓰고 라면 코너로 걸음을 옮겼다. 진라면, 신라면, 너구리. 하지만 내 손은 제일 싼 PB라면 봉지로 향했다. 이럴 때마다 속으로 내가 꼭 의대 가서 성공할 거야. 엄마한테 더 이상 라면만 먹이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다. 계산대에 라면 봉지를 올리는데 알바 누나가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혼자야? 요즘 많이 힘들지? 나는 쑥스러워서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도 힘내요. 오늘 진짜 춥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 가게 문을 나서는데 밖에서 갑자기 웅성거림과 함께 비명이 들렸다. 그 순간 내 겨울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트 안은 연말 분위기로 북적거렸다. 캐롤이 은은하게 흐르고 진열대마다 산타 인형, 빨간 트리 장식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모두 바빴다. 누군가는 한 손에 장바구니,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엄마, 과일도 살까? 라며 서두르고 어떤 아이는 아빠, 저기 케이크 하며 뛰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했다. 마트 알바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연신 인사했고 나는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문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이었다. 뭔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마트를 가로질렀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모든 소음이 순간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누가 쓰러졌대. 아이 울음소리까지 들릴 만큼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에 들고 있던 라면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내 두 다리는 소리도 없이 쓰러진 사람 쪽으로 뛰고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도록 달려가 그 자리에 섰다. 중년 남자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점점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주변엔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 남자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어떻게 숨을 안 쉬나 봐. 119 불렀어? 아무도 못 도와요? 혹시 코로나?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찍고만 있었다. 누군가는 뒷걸음질 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지만 갑자기 고3 보건 시간에 들었던 그 수업이 떠올랐다. 응급 환자 발생 시 먼저 의식 확인, 호흡, 맥박 체크, 필요하면 바로 심폐소생술. 나는 속으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손을 뻗어 남자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아무 반응도 없었다. 내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나는 그때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또렷해졌다. 호흡 없음, 맥박 없음, 이럴 땐 심폐소생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구든 직구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주변에서 누군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환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누군가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 괜찮겠어?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이미 그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가슴 압박, 30회, 그 다음 인공호흡, 속으로 숫자를 세며 두 손을 깍지 끼고 남자의 가슴 위에 올렸다. 하나, 둘, 셋. 손끝으로 뼈가 눌리는 느낌. 땀에 젖은 내 임. 주변의 웅성거림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해. 지금은 내가 해야 해. 이상하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동시에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가슴 압박이 끝나자마자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남자에게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제발, 제발 살아나 주세요. 내 머릿속에선 오직 숫자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누군가 저 학생이 진짜 잘한다. 혹시 의대 준비생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내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다. 나는 이미 땀이 흘러 눈이 따갑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더는 못하겠다. 손끝이 점점 저려오는데 그때였다. 남자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작은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저씨, 들리세요? 내가 다시 외쳤다. 바로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뛰어와 내 옆에 앉았다. 여기 맡기세요. 학생, 정말 잘했어요. 나는 그제야 손을 놓고 뒤로 주저앉았다. 모든 소리가 갑자기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도 치고 어떤 아주머니는 학생, 정말 대단해요 하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아, 감사합니다 힘이 쭉 빠진 채 내가 방금 뭘 했는지 현실인지 꿈인지 멍한 기분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게 끝난 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 학생 이름이 뭐예요? 누군가 물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마트 출구 쪽으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아직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 마트 문을 나서니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주머니 속에서 라면 봉지를 꼭 쥔 채 정말 잘한 건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마치 내가 갑자기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서 라면을 끓이며 아무 일 없었던 듯 엄마와 밥을 먹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친구랑 얘기하다가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며칠 뒤 친구가 다급하게 내게 톡을 보냈다. 야, 너 뉴스 봤어? 고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사람 살렸다. 이거 너 아니냐? 나는 놀라서 핸드폰을 켰다. 그날 마트에서 누군가 찍은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있었다. 내 얼굴은 잘 안 나왔지만 누가 봐도 내 옷, 내 가방, 그리고 내 행동이었다.
내가 한 조그만 행동, 이렇게 세상에 알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칠 만에 고등학생이 마트에서 시민 구했다는 영상이 SNS, 인터넷 커뮤니티, 뉴스까지 빠르게 퍼졌다. 이 학생 누군지 찾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댓글에는 칭찬이 쏟아졌다.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지만 복도에 들어서자 애들이 수근수근 됐다. 야, 저거 민준이 맞지? 진짜 실화야? 너 히어로냐? 교실 문을 여니 담임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뉴스에 나온 그 학생이 있답니다. 민준아, 앞으로 나와 볼래?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나는 얼굴이 빨개진 채 앞으로 나갔다.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도 네가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누군가는 내 등을 툭 치며 야, 이제 학교 연예인 됐네? 장난을 쳤고 어떤 친구는 진지하게 진짜 멋지다. 나였으면 아마 겁나서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처음 느끼는 낯선 시선.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부담감도 생겼다. 하지만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불러주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세상에 나를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우리 집은 정말 평범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남들보다 더 가난했다.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민준아, 오늘도 라면 괜찮지? 응, 엄마, 라면도 좋아. 나는 늘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어떤 음식도 투정하지 않았다. 엄마는 스마트폰도 구형이고 SNS는커녕 인터넷 기사도 잘 안 본다. 뉴스에 내가 나왔다는 걸 아직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그렇게 조용히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엄마가 의아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엔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여기 민준이 집 맞나요? 목소리가 낮고 점잖았다. 네, 맞는데 누구시죠? 엄마는 조금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저는 대한그룹 김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혹시 최근 뉴스에서 민준 군을 보셨나요? 나는 깜짝 놀라 거실에서 나왔다. 엄마도 놀란 눈으로 나와 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영화처럼 숨막히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양복 남자는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엄마와 나는 긴장한 채 마주 앉았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말했다. 저는 대한그룹 김 회장님의 비서 박동현입니다. 삼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런데 저희랑 무슨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비서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민준 학생이 마트에서 갑자기 쓰러진 저희 김 회장님을 구해주셨죠. 덕분에 회장님께서 무사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트에서 그 남자가 떠올랐다. 설마 그분이 비서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 네, 그분이 바로 대한그룹 김영석 회장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중 한 분이시죠. 엄마는 두 손을 입에 갖다 대고 놀란 눈을 했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회장님을 비서님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장님도 민준 학생을 꼭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은혜는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방 안은 한순간 조용해졌고 나와 엄마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솔직히 나는 뭔가 잘못 듣고 있는 줄 알았다. 진짜 현실이 맞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을 내가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 내가 구했다고. 비서님은 내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회장님께서도 처음엔 본인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도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진짜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냥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님이 말을 이었다. 현재 회장님은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 중이십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에 꼭 직접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엄마가 대신 물었다. 그럼 민준이가 회장님을 만나러 가면 되는 건가요? 비서님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가능하시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회장님을 뵈러 병원에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멍한 채 내가 지금 무슨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게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며칠 뒤 대한그룹 비서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회장님께서 회복하셔서 민준 학생과 어머님을 강남 본사로 정식 초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강남의 초고층 빌딩 앞에 섰다. 유리로 빛나는 건물, 끝이 보이지 않는 로비, 지나가는 직원들 모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차려입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서님이 직접 내려와 우리를 안내했다. 민준군,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마치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초대받은 곳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초호화 레스토랑. 넓은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고 하얀 식탁보와 은은한 조명, 조용한 음악까지 모든 것이 처음 겪어보는 세계였다. 와, 엄마, 우리 진짜 여기 와도 돼. 나는 작게 속삭였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민준아,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내가 정말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다. 잠시 후 식당 한쪽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노신사가 보였다. 그분이 바로 김영석 회장님이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소개했다. 회장님, 여기 민준 군과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김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민준 군, 직접 만나서 정말 반갑네. 내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네. 내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나는 당황해서 별거 아닌데요. 그저 그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작게 대답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민준 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내게도 들려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내 마음을 꺼냈다. 사실 우리 집은 많이 어렵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을 직접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솔직히 등록금이나 학비가 걱정돼서 가끔 꿈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엄마가 살짝 고개를 떨고 회장님은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랬구나. 민준 군, 네가 가진 진심이 내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구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김 회장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민준 군, 네 진심과 용기에 내가 꼭 보답하고 싶네. 우리 대한그룹에서 내 의대 진학에 필요한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네. 나는 너무 놀라 두 눈이 커졌다. 엄마도 손으로 입을 막고 정말요? 하고 되물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우리 대한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생각이네. 최고의 교수들과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현실이 맞나 싶어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회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우리 대한그룹이 새로 시작한 의학 생명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민준 군도 꼭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네. 네 신선한 시선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믿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감사하고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온다.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진짜로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대한병원에서 진행한 겨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최고급 기숙사에 배정됐다. 방 안에는 호텔 같은 침대와 책상, 아늑한 조명까지 갖춰져 있었다. 이런 데서 내가 자도 되나?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곧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둘 기숙사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야, 저 사람 혹시 대한그룹 회장 아들 아니야? 미국 하버드에서 이번에 들어왔다던 그 친구래. 우리 엄마가 저 집안이랑 아는 사이라는데 나는 구석에 앉아 주변을 조심스럽게 키 크고 세련된 외모의 남자애들, 비싼 명품 옷을 입은 여자애들, 모두 영어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말을 걸었다. 혹시 너가 그 뉴스에 나왔던 그 학생 맞지? 마트에서 회장님 살렸던. 나는 민망하게 웃으며 응, 그냥 우연히 그랬어. 짧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내가 진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다. 내가 있는 곳마다 속닥속닥 귓속말이 들렸다. 제가 바로 그 학생이람. 마트에서 사람 살리네 장학금까지 받았다던데. 우리랑은 급이 다르지. 집안 배경은 없으면서 운이 좋은 거지 뭐.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날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쉬는 시간마다 내 이야기가 수근수근 오갔다. 여기선 내가 완전 이방인이구나. 가끔 그런 생각에 기가 죽을 때도 많았다. 그때 한 여자애가 다가와 환하게 인사했다. 안녕, 혹시 민준이 맞지? 나는 혜진이야. 이번 인턴십에서 같은 팀이야.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나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 많이 어색하지? 나도 사실 이런 분위기 익숙하지 않아서 친구가 필요했거든. 같이 다니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 고마워. 나도 사실 긴장 많이 됐거든. 솔직하게 말했다. 혜진이는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실험실도 같이 안내해 주었다. 그 순간 이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됐다. 나는 여기서 절대 지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배경도 없고 명문대 타이틀도 없지만 노력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실험 보고서를 정리했. 영어도 서툴렀지만 미국에서 온 교수님 앞에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교수님이 내게 직접 말을 걸었다. 민준, you seem very passionate. Are you enjoying the internship? 민준, 너 정말 열정적이구나. 인턴 생활은 재미있니?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Yes, but I want to learn more. I'm afraid of making mistakes. But I'll do my best. 네, 하지만 더 배우고 싶어요. 실수할까봐 두렵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Don't be afraid of mistakes. That's how you grow.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그게 성장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했다. 며칠 후 작은 실험 프로젝트에서 나는 우연히 샘플 하나가 다른 결과를 내는 걸 발견했다. 뭔가 이상한데 모두가 대충 넘어가려던 순간 나는 끝까지 데이터와 기록을 확인했다. 교수님, 여기 샘플 24번이 다른 패턴을 보여요. 혹시 검체 오염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수님이 직접 와서 살펴봤고 결국 내가 맞는 걸로 드러났다. Good job, 민준. You saved this whole experiment. 잘했어, 민준. 네가 이 실험 전체를 살렸구나.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나도 이곳에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설마 네가 실험을 잘못 본 거 아니야? 여기 전문가도 많은데 고등학생이 어떤 선배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교수님은 내가 낸 데이터를 직접 다시 확인해 보자고 했다. 여러 번 샘플을 돌리고 전체 데이터를 검증한 끝에 결국 내가 지적한 오염이 맞다는 게 밝혀졌다. 교수님이 모두를 모아두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민준 학생이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연구팀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어요. 연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며칠 후 어느새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고 뉴스 기사에 내 이름이 실렸다. 가난한 고3 학생, 대기업 회장에 이어 대한병원 연구까지 살렸다. 마트 영웅, 이번엔 의료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다. 친구들은 단톡방에서 와, 민준이 진짜 연예인 됐다. 우리 학교 레전드 나왔다. 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도 동네 아주머니한테 민준아, 우리 아들이 신문에 나왔대. 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해낸 일을 진짜로 실감할 수 있었다. 며칠 뒤 대한그룹 전체 직원들이 모인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김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구해낸 주인공 민준 군에게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조명 아래로 올라 회장님께 표창장과 꽃다발을 받았다. 민준 군, 앞으로도 당당하게 네 꿈을 펼치길 바란다. 우리 대한그룹이 항상 응원할 거야. 내 얼굴이 화면에 비치고 사람들은 와, 저 학생이야? 진짜 대단하다. 칭찬과 박수로 가득했다. 하지만 박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선도 느껴졌다. 쟤 너무 주목받는 거 아냐? 고등학생 주제에 이제 회사 VIP 다 됐네. 괜히 튀어서 눈에 가시야. 복도에서는 누군가 일부러 내 옆을 지나가며 운 좋은 거지. 뭐 속은 거렸다. 분명 축하와 박수도 많았지만 누군가의 질투와 따가운 시선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시선을 애써 못 본 척 했지만 속으론 조금씩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눈에 띄게 나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특히 집안이 유명한 몇몇 인턴 친구들끼리 나에 대한 험담이 돌기 시작했다. 쟤 그냥 운 좋게 한번 튄 거지 뭐. 집도 가난하다던데 그런 애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교수님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 하더라. 그냥 회장님한테 잘 보여서 그런 거 아냐. 복도에서는 일부러 내 앞을 가로막거나 내가 지나가면 힐끗힐끗 쳐다보며 피식 웃기도 했다. 어느 날은 내 실험 노트를 일부러 바꿔치기 해놓거나 내 자리에 이상한 낙서가 남겨져 있었다. 촌놈 주제에 괜히 잘난 척 하지 마라 같은 상처 주는 말들이 익명으로 적혀 있었다. 내가 직접 다가가 혹시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우리 그냥 장난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라고 능청스럽게 넘겼다. 나는 처음엔 애써 신경 안 쓰려 했지만 점점 마음 한쪽이 답답하고 무거워졌다. 여긴 내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 비상이 걸렸다. 누가 실험실에서 중요한 샘플 하나를 가져가 모든 인턴 다 조사한다더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실험실에 들어가려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혹시 너 어젯밤에 실험실에 들어간 거 누가 봤다던데? 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나 그냥 장비 정리하러 잠깐 들른 건데 정말 난 아니야. 하지만 며칠 뒤 익명의 계정에서 내가 밤에 실험실을 몰래 들어가는 모습만 편집한 동영상이 단체 채팅방에 퍼졌다. 봐봐, 저렇게 몰래 들어가는 거 딱 수상하지 않아?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실험 샘플까지 훔치냐 라며 내게 수군댔다.
나는 억울하고 속이 답답해서 정말 나 아니야. 나 그런 짓 할 이유도 없어. 소리쳤지만 이미 내 주변엔 의심과 차가운 시선이 가득 퍼져 있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뒤집혀버린 느낌이었다. 결국 나는 인턴십에서 잠정 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연구실 출입 금지입니다. 나는 멍하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네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는 믿어.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함과 그리고 끝없는 불안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전화기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깊은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민준 군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대한그룹 비서 박동현 드림.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비서님은 몰래 내 마음을 다잡아주고 있었다. 나는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 내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던 그때 유일하게 내 곁에 남아준 사람은 혜진이었다. 민준아, 나는 네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 네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어. 나는 울컥해서 근데 아무도 안 믿잖아. 심지어 나도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아. 작게 말했다. 혜진은 단호하게 내 어깨를 잡았다. 네가 진짜 억울하다면 증거를 찾아야 해. 너 그날 밤에 실험실에 있던 시간 정확히 나는 천천히 그날을 떠올렸다. 기억나. 실험 끝내고 바로 기숙사로 돌아갔어. 중간에 CCTV도 분명 있었을 텐데 혜진은 바로 노트북을 펴서 연구실 스케줄표와 근처 카메라 위치를 하나씩 찾아봤다. 여기 이 복도 CCTV 각도면 네가 나간 시간이 기록될 거야. 둘이 밤새도록 기록과 영상을 확인했다. 결국 내가 실험실에 있었던 시간과 샘플이 사라진 시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 혜진은 힘차게 말했다. 이제 이 증거로 너도 당당히 다시 설 수 있어.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내 마음에 오랜만에 희망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혜진이랑 밤새 자료를 뒤지는 동안 나를 응원하던 몇몇 친구들도 하나둘 내 곁에 모였다. 야, 우리가 너 믿는다. 같이 끝까지 밝혀보자. 모두가 각자 CCTV, 연구실 출입기, 그리고 단톡방에 퍼진 영상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소리쳤다. 여기 좀 봐. 이 샘플 보관함 옆에서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숨기는 모습이 보여. 이거 회장님 아들 아니고 부회장님 아들 아니야? 화면에는 평소 나한테 시비를 많이 걸던 부회장님의 아들이 수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찍혀 있었다. 혜진이 말했다. 이거면 충분해.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우리는 모든 증거를 모아 교수님과 연구팀에 제출했다. 며칠 후 연구실과 회사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교수님이 엄숙하게 말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민준 학생은 결백합니다. 오히려 샘플을 훔친 사람은 부회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라서 웅성거렸다. 나는 마침내 내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 가슴 깊숙이 숨겨뒀던 감정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다시 돌아왔다. 며칠 대한그룹 전 직원 앞에서 김 회장님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일로 인해 민준 군이 인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회장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민준 군, 정말 미안합니다. 회장님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조리와 잘못된 내부 경쟁이 우리 대한그룹에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진실이 항상 우선이 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그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순간 모든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연구실로 다시 복귀한 나는 이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빈준 팀장, 앞으로 잘 부탁해요. 후배들이 장난스럽게 인사했다.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진짜로 멋진 연구 해보자.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게 됐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는 편이었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두가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팀을 이끌어야 할 자리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 데이터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 맡은 파트 확실히 점검하고 모르는 건 바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내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고 후배들도 내 지시에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팀장님, 이 부분은 처음이라 좀 어려운데요. 망설이든 말하면 괜찮아. 우리 같이 해보자. 나도 예전에 여기서 많이 헤맸거든. 하며 직접 책상 옆에 앉아 하나씩 설명해줬다. 사소한 의견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모든 팀원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혜진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이 진짜 많이 변했다. 이제 완전히 리더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들 믿어줘서 고마워. 이번엔 우리 팀이 진짜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불안했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발목 잡히는 이유가 아니었다. 새 프로젝트에 몰두하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연구 자료에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다. 회장님이 입원하셨던 기간 투여된 약물의 성분이 정상 데이터와 미묘하게 다르다. 처음엔 단순한 착오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록을 더 파다 보니 누군가 일부러 회장님의 약에 이상한 첨가물을 넣었던 증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 혹시 누군가 회장님을 해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나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혜진아, 혹시 이 약물 성분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혜진은 놀란 눈으로 내가 보여준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 이거 진짜 뭔가 있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바로 비서 박동현님에게 연락했다. 비서님, 혹시 회장님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 특이한 행동을 보인 사람 없으셨나요? 비서님은 짧게 침묵하다가 사실 나도 예전부터 누군가 회장님을 노리는 것 같아. 은근히 조사하고 있었어. 증거만 더 모임 회사 내부에 큰 파장이 일 수도 있어. 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나와 혜진, 그리고 비서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도 그리고 우리 세대 결의도 더 강해졌다.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대한그룹의 가장 중요한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다. 대형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임원과 이사들, 그리고 김 회장님이 엄숙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혜진 비서님과 함께 숨죽인 채 회의장 뒤쪽에 자리했다. 지금부터 주요 경영 현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다. 그 순간 나는 손을 번쩍 들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보고 전에 한 가지 꼭 공개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회장님도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용기를 내어 준비해온 자료와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 약물 투여 기록과 CCTV 영상을 보면 누군가 회장님의 약에 고의로 유해 성분을 첨가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자료들은 못 내부에서 치밀하게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현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범인은 이 자리에 있는
임원 중 한 명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XX 이사님 최근 수상한 움직임과 실제 약물 변경 기록이 일치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얼어붙었다. 김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 내게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군, 네가 내 생명을 2번이나 구했구나. 내 용기와 정의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이번에도 진실은 결국 밝혀졌다. 그리고 대한그룹은 진짜 변화의 기로에 섰다. 회의가 끝난 뒤 김 회장님은 나와 엄마를 정식으로 본사로 초대했다. 민준, 이제부터 너는 대한그룹의 가족이야. 네가 보여준 용기와 진심을 절대 잊지 않겠다. 회장님은 내 손을 꼭 잡고 엄마에게도 따뜻하게 말했다. 어머님, 힘든 시간을 견뎌오신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없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그룹이 준비한 작은 보답이니 마음 편히 받아주세요. 우리가 받은 것은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였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정말 꿈만 같아요. 민준, 우리가 이런 날도 오는구나 라고 속삭였다. 그 뒤로 나는 기적을 만든 청년 영웅, 대한그룹의 새로운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 기사에 끊임없이 등장했다. 인터뷰마다 나는 늘 제가 해낸 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이제 나는 가난이 자랑이 되는 세상의 대표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나는 전국에서 화제가 되어 명문 의대의 특별 전형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민준군, 우리 학교에서 꼭 배우고 싶은 인재입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와, 이제 너 진짜 성공했다. 이제 부러울 게 없겠다. 하며 축하해줬다. 방송과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의 희망, 노력과 용기의 상징이라며 나를 롤모델로 소개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과거의 내가 있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다. 아파도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못 갔던 시절. 나 역시 무료 진료소에서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의대 장학금과 회사의 후원금을 모아 무료 진료소 봉사 의사라.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엄마가 놀라서 말했다. 민준아,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젠 좀 편하게 살아도 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누군가의 작은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나도 믿게 됐거든.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내 하얀 의사 가운엔 예전 그 진료소에서 내가 받았던 번호표가 아직도 소중하게 꽂혀 있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흰 가운 대신 편한 옷차림으로 오래된 동네 슈퍼에 다시 들렀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다. 예전 알바 누나가 아직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준이, 세상에 너 이렇게 멋진 사람이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봤어. 의사 됐다며? 나는 쑥스럽게 웃었다. 누나 덕분이죠. 예전엔 라면 하나도 할인 안 되면 못 샀는데 이젠 여기 와서 뭐든 살 수 있어요. 옆에서 동네 어르신들도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그때 네가 쓰러진 아저씨 구해줬을 때 우리 다 봤었지. 진짜 대단하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누군가에게 받았던 친절을 이제는 조금씩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 여기 있는 분들 건강 상담 필요하시대 언제든 무료로 봐드릴게요. 누나와 동네 사람들 모두 환하게 웃었다. 나는 세상은 변했지만 내 마음은 예전 그때처럼 따뜻하게 남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이곳 가장 평범했던 동네에서 내 진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